여러분, 달콤한 유혹, 설탕. 우리는 설탕을 그저 단맛을 내는 조미료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 이 작은 흰 가루가 우리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설탕이 우리 몸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함께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각오 단단히 하고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하루 자유당, 다시 말해 첨가당 섭취량을 총 섭취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줄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5%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 5%라는 수치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 약 25g, 겨우 각설탕 6개 정도에 불과한 양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되죠? 우리가 흔히 마시는 탄산음료 한 캔에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권장량이 얼마나 적은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슬프게도 한국인의 평균 설탕 섭취량은 이 권장치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인의 일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58.9g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의 섭취량이 70.2g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WHO 권장량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약 16.6% 증가했을 정도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매일같이 하얀 독을 과잉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면 우리의 건강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로 주요 당류 공급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에서 2세는 우유, 3에서 11세와 30세 이상은 과일, 그리고 12에서 29세는 음료류를 통해 당류를 주로 섭취한다는 통계는 우리가 어떤 연령대에 속하든 각자의 식습관에서 설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설탕이 왜 이렇게나 위험한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비만일 겁니다. 과도하게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고 이에 따라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됩니다.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분비되면 췌장이 지치고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특히 복부 주변의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단순히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내장 지방은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액상과당, 즉 음료 속에 들어있는 설탕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액상과당은 인공 감미료의 일종으로 주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액체 상태의 감미료입니다. 이는 설탕보다 단맛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음료수, 과자, 빵 등 수많은 가공식품에 사용됩니다. 음료는 씹는 과정 없이 벌컥벌컥 마시기 때문에 당분이 정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단숨에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혈당은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리며 이는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인슐린 과잉 분비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혈당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또다시 허기를 불러오게 되죠. 이는 다시금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일수록 비만은 물론이고 2형 당뇨병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음료는 갈증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 손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당류 과다 섭취의 문제점은 비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도한 설탕은 우리 몸의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혈액 속의 당분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면 마치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진 것처럼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되고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이는 동맥경화로 이어지며 고혈압을 유발하고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섭취 칼로리의 25% 이상을 첨가당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에서도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와 유사하게 당류 과다 섭취가 이들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설탕이 단순한 음식 성분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간 건강입니다. 설탕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됩니다.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지 않지만 간에서 직접적으로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과당이 과도하게 쌓이면 알코올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고 나아가 간경변으로까지 발전하여 간 기능 부전이나 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설탕 섭취에 무심하다면 여러분의 간 건강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도 설탕의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설탕은 순간적인 쾌락을 주지만 그 끝은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뇌 속 도파민 분비가 증가해서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기분을 좋게 하지만 이러한 행복감은 금세 사라지고 뇌는 더 많은 당분을 요구하게 되죠. 이는 마치 중독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설탕은 코카인보다 더 강력한 중독성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믿기 어렵죠? 설탕 중독은 단순히 식욕을 넘어선 뇌의 생리적인 반응으로 계속해서 설탕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결국 설탕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를 교란시키는 식품 중독의 중심에 서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는 무서운 존재인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실 때마다 신경 쓰이는 피부 건강 역시 설탕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분이 체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면 당화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는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앤드 프로덕츠, 줄여서 AGES라고 불리는 유해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AGES는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주요 단백질들을 손상시킵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 구조를 지지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당화 반응으로 인해 변성되면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피부색이 칙칙해지는 등 노화가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설탕은 노화를 앞당기는 가속 페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고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을 꼼꼼히 발라도 설탕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피부 노화를 막기 어렵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라도 설탕 섭취를 조절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하얀 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숨은 설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음식에 넣어 먹는 설탕보다 가공식품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설탕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과일 주스, 맛있는 빵, 다양한 소스 케첩, 마요네즈, 바비큐 소스 등 심지어는 건강식처럼 보이는 요거트나 시리얼, 시판되는 이유식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당류 섭취 줄이기 실천 요령을 홍보하고 당류 저감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떤 음식이든 포장지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고 당류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총 당류 함량뿐만 아니라 성분 목록에서 설탕, 과당, 액상과당, 포도당, 덱스트로스, 말토덱스트린, 옥수수 시럽 등이 상위에 있다면 설탕 함량이 높다는 뜻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분표 읽는 게 귀찮다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걸린 일인데 그 정도 수고는 해야죠. 두 번째 팁은 바로 음료를 바꾸는 것입니다. 달콤한 음료 대신 물, 시원한 보리차, 깔끔한 녹차 또는 향이 첨가되지 않은 탄산수 같은 무가당 음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섭취 당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는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커피에 설탕이나 시럽 잔뜩 넣어 마시는 것도 오늘부터는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곧 익숙해지고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맛을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탕을 줄인 음식이 싱겁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줄이다 보면 우리 뇌와 미각이 자연식품 본연의 단맛을 훨씬 더 잘 느끼도록 훈련됩니다. 사과, 배, 딸기 같은 신선한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훨씬 더 풍부하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입맛의 변화는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인위적인 단맛에 길들여진 혀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공식품 대신 통곡물, 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불필요한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당 섭취의 기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WHO 권고처럼 하루 총 설탕 섭취량은 25g 이하, 가급적이면 20g 이내로 줄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지방간, 뇌 기능 저하, 피부 노화 등 모든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식품에도 존재하지만 과다 섭취 시 만성 질환 발생 및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품 성분표 제9 개정판부터 식품별 총 당류 함량이 제공되는 만큼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당 섭취량을 파악하고 조절하는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탕은 우리 삶에서 달콤한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든 하루 끝에 먹는 달콤한 디저트 한 조각, 스트레스 받을 때 마시는 시원한 탄산음료, 순간의 행복을 주지만
그 달콤함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쓰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손상을 막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라도 설탕을 줄이는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 10년 뒤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제 설탕과 작별을 고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